2006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과 토고가 붙었을 때 경기의 대상 1호였던 아데바요르. 아스날과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갓데발이란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많은 이적료로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했으며 이후 레알 마드리드 임대까지 간 막강한 커리어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가족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고 더 나중에는 실제로 테러를 당해 죽음의 문턱을 마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역대 그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많이 끝없는 사건 사고에 고생해야 했던 아데바요르의 이야기입니다. 아데바요르는 1984년 토고의 로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4살이 될 때까지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걱정을 하며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 누워있던 중 몇몇 아이들이 공을 차며 들어왔는데 그 순간 공을 갖고 놀고 싶어진 아데바요르는 처음으로 일어나 걷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었고 신이 자신에게 축구 선수가 되라는 임무를 내려줬다고 아데바요르는 말했는데요. 참 믿거나 말거나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공을 차며 꿈을 키워나간 아데바요르는 지역 내 축구팀 OC 아가자에서 활약했고 FC 매치 소속 스카우터에게 눈에 띄어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보통의 선수였다면 다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져 희망에 차올랐을 시기였겠지만 아데바요르는 나중에 이 시절을 회상하며 너무 힘들었고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프랑스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토고에 있던 가난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금전적 요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부담되는 요구에 힘겨웠던 아데바요르는 약국에서 대량의 약을 구매해 삼키려고 했다지만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전화를 통해 만류를 하자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아데바요르는 계속해서 가족들의 괴롭힘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네요. 어쨌든 축구 얘기로 돌아와 매치팀에서 2년간 2군에서 뛴 아데바요르는 입단 3년차에 드디어 프랑스 1부 리그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부진했던 팀에서 주전을 차지해 10경기 2골을 기록했지만 팀은 강등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강등은 신인이었던 아데바요르에게 더 확실한 주전 출장의 기회가 되었고 2부 리그에서 리그 24경기 13골을 기록한 아데바요르는 재능을 인정받아 프랑스의 강호 AS 모나코로 이적하게 됩니다. 마침 아데바요르가 입단한 03-04 시즌은 모나코 팬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역대급 시즌이었는데요. 디디에 데샹 감독이 이끈 팀은 리그에선 3위에 그쳤지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FC 포르투에게 패배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모나코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 시즌이 유일합니다. 당시 멤버로는 파트리스 에브라, 세바스티안 스킬라치, 제롬 로탕, 루도빅 지올리, 페르난도 모리엔테스 등이 있었으며 아데바요르는 모리엔테스의 백업 혹은 파트너로 출전해 모든 대회 44경기 8골 2개 도움의 성적으로 팀에 기여했습니다. 이후로 1년 반을 더 활약했지만 아데바요르와 모나코의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지고 말았는데요. 겨울 휴식기를 가진 후 우선 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 곧바로 아프리카로 떠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소속팀과 갈등을 겪은 아데바요르는 아르센 벵거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잉글랜드의 명문 아스날에 입단하게 되었죠. 티에리 앙리와 로빈 반 페르시, 호세 안토니오 레예스가 있는 팀에서 험난한 주전 경쟁이 예상됐지만 반 페르시의 부상을 틈타 아데바요르는 빠르게 앙리의 파트너 공격수가 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반 시즌만 뛴 프리미어리그에서 13경기 4골 4개 도움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죠. 이후 곧바로 참가하게 된 2006 월드컵에서는 토고가 대한민국과 같은 G조에 속했고 대한민국 팬들에게 많은 긴장감을 주었지만 토고에게는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이 된 월드컵에서 아데바요르의 팀은 3전 전패로 탈락했고 무득점에 그친 아데바요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소속팀으로 돌아온 그는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스날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한 시즌을 소화한 아데바요르는 모든 대회 44경기 12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07-08 시즌엔 주포 앙리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자 아데바요르는 공격의 핵심이 되었고 완전히 보텐을 터뜨린 아데바요르는 모든 대회 48경기 30골 5도움을 기록하는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축구 팬들에게 갓대발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바로 이 시기였죠. 리그 득점왕에도 도전했지만 31골을 기록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넘지 못했고 24골을 기록한 페르난도 토레스와 득점 공동 2위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된 아데바요르는 지속적으로 팀에 연봉 인상을 요구했고 심지어 부상도 많아져 이전의 활약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팀과 팬들은 그에게 크게 실망했고 벵거 감독도 니클라스 벤트너의 출전 시간을 늘리는 등 아데바요르와의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난 후 막강한 재력으로 리그 내 강팀으로 떠오르고 있던 맨체스터 시티의 제안을 받아 아데바요르는 이적을 하게 됩니다. 아스날은 당시로는 거금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아데바요르 본인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주급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도 같은 리그의 팀으로 주전 공격수를 보내야 했던 아스날 팬들은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맨시티에 입단한 아데바요르는 리그 개막과 동시에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펄펄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4라운드 친정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3번째 골을 넣은 후에 굳이 경기장 반대편에 있는 아스날의 원정 팬들에게 달려가 역주행 세레머니를 펼친 것은 아스날 팬들을 더욱 크게 분노하게 했으며 EPL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던 아데바요르는 2010년 1월에 또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 토고 대표팀에 합류한 아데바요르는 앙골라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반군 단체의 총격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본인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수석 코치와 버스 기사, 미디어 담당자까지 총 3명이 사망한 큰 사건이었고 이후 아데바요르는 악몽과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축구보다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아데바요르는 0910 시즌에 맨시티에서 모든 대회 26경기 14골 5도움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럼에도 팀은 리그 5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고 전술적 변화를 도모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에 의해 아데바요르는 후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도 검증된 공격수였던 아데바요르는 1012 시즌 하반기에 레알 마드리드로 깜짝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팀의 공격수 곤살로 이과인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자 조세 무리뉴 감독이 임시 대체자로 아데바요르를 영입했던 것이죠. 카림 벤제마의 서브 공격수로 쏠쏠한 활약을 펼친 아데바요르는 리그 마지막 라운드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팀의 라커룸 분위기에 잘 녹아나기 위해 길게 기른 머리카락도 자르는 등 아데바요르는 이전 팀들과는 다르게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꽤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 6개월을 뛰었지만 자신의 축구 인생을 통틀어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짧은 생활을 마치고 맨시티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자리가 없었던 아데바요르는 또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팀은 또 하필 아스날의 최대 라이벌 토트넘 하스퍼였고 친정팀 아스날 팬들을 또다시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한 아데바요르는 곧바로 두 번째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2골을 넣어 인상적인 시작을 알렸고 모든 대회 37경기 18골 12도움이라는 뛰어난 스탯과 함께 맹활약을 펼쳐 아스날 시절에 갓대발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데바요르의 활약과 함께 토트넘은 리그 4위에 자리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해리 레드넵 감독이 다니엘 레비 회장과의 불화로 경질되었고 팀은 혼란에 빠집니다. 새로 부임한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은 아데바요르의 완전 영입에 동의해 그를 데려왔지만 시즌이 시작하자 저메인 대포를 주전으로 기용했고 그 결과 아데바요르는 리그 5골에 그치는 부진에 빠집니다. 그는 계속해서 보아스 감독과 궁합이 맞지 않았고 결국 1314 시즌에 보아스 감독은 로베르토 솔다도를 영입한 후 아데바요르를 2군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6, 리버풀에게 0대5로 대패하는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인 후 보아스 감독이 경질됩니다. 이후 코치였던 팀 셔우드가 감독이 되었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셔우드의 토트넘은 꽤 괜찮은 행보를 이어갔지만 결국 4위 안에 들지 못하자 셔우드는 감독에서 물러나야 했고 우리에게 익숙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새롭게 토트넘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유독 감독을 많이 타는 아데바요르는 포체티노의 전술에서는 또 극심한 부진에 빠지는데요. 이 시즌에 아데바요르를 대신해 많은 골을 넣기 시작했던 선수가 바로 당시에는 신의 공격수였던 해리 케인이죠. 아데바요르는 개막과 함께 10경기 정도를 뛴 후에 완전히 전력 외로 분류돼 거의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진 1516 시즌에 토트넘은 손흥민을 영입했고 아데바요르에게는 이적을 권했지만
그의 높은 주급을 감당할 팀이 없어서 토트넘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데바요르를 기용할 생각이 없었던 소속팀은 리그 등록 명단에서도 그를 제외해버렸죠. 약 6개월을 아무것도 못하고 허무하게 보낸 아데바요르는 리그 내 하위권 팀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를 떠났고 이번에는 이청용과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앨런 파두 감독의 신임을 받아 많은 경기를 뛰긴 했지만 아데바요르의 폼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고 성적도 부진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여전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리그 막바지엔 평범한 공격수 코너 위컴에게도 밀린 아데바요르는 시즌이 끝난 후 쓸쓸하게 유럽 최상위 리그를 떠나야 했죠. 이후 또 한동안 새로운 팀을 구하지 못했던 아데바요르는 백수로 6개월을 지낸 후 2017년 1월에 터키의 이스탄불 바삭셰일에 입단했는데요. 당시 이 팀은 많은 돈을 써서 가엘 클리시, 덴바바, 호비뉴, 엘제루 엘리아, 게칸 일러, 아르다 투란 등을 영입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데바요르는 하반기만 뛰고도 모든 대회 16경기 7골 2개 도움을 기록했고 팀은 당시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던 리그 2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진 17-18 시즌에도 아데바요르는 모든 대회 36경기 17골을 기록해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가 터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 시즌이 마지막이었고 18-19 시즌에 34살이 된 아데바요르는 리그 19경기 3골에 그쳐 부진한 후 팀을 떠나게 됩니다. 리그 최하위권 팀인 카이세리 스포르로 이적했지만 여전히 부진해 8경기 출장 2골에 그쳤고 약속했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등 부진을 이어갔는데요. 새로운 팀을 찾던 아데바요르는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떠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라과이로 향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시절 팀 동료였던 로케 산타크루즈의 제안을 받아 그가 소속된 클럽 올림피아에 입단한 것이죠. 하지만 골은 기록하지 못했고 입단 4번째 경기였던 후스티시아 팀과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컵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말도 안 되는 가라데킥을 날려 퇴장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전파로 인해 리그가 중단되자 리그 재개를 기다리던 아데바요르는 몇 달 후 작별의 인사를 남기고 팀을 떠납니다. 이후로는 은퇴하지 않고 새로운 팀을 찾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소속으로 1년이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데바요르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 가족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 때문에 축구에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아스날과 토트넘에서 정상급 기량을 선보인 게 오히려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으니 새로운 소속팀을 찾아서 약간의 활약을 더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